네,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책. 진짜 의외의 책이에요. 이거는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? 아니, 바뀐 사람 많겠다. 진짜 많을 건데요, 저는 아주 의외의 부분에서 인생이 바뀌었어요. 대부분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돈 버는 법 혹은 돈을 뭐 불리는 법 이런 거를 배워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완전 다른 쪽에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.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왔다고 해서 바로 뒤로 넘기기 하실 분들 계실 거잖아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왜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돈 얘기를 하는 책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.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냐면,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습니다. 제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회사, 총 3번 지원해가지고 3번째 만에 최종 합격한 회사거든요. 공공기관이었어요. 거기를 이제 딱 입사를 했는데 제게 주어진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. 제 자리에 있던 분들, 한 명 7개월 만에 나가고, 한 명 8개월 만에 나가고, 한 명 1년 만에 차라리 본사를 가겠다 해서 가고, 그렇게 해서 제가 4번째로 온 사람이었어요. 근데 저는 아예 신입이었고, 원래는 거기가 과장 자리예요. 과장. 근데 과장이면, 그 회사에서 과장이면 10년 차거든요. 근데 저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거기 배치 받아가지고, 원래는 총 3명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2명이 이제 다 나가다 보니까 저 혼자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저 혼자 3명 일을, 과장직급 정도는 돼야지 했었던 일 플러스 3명의 일을 제가 혼자 맡았는데, 그거는 뭐 그래 뭐 좀만 버티면 사람 채용해 주겠지 해서 버틸 수 있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던, 감독하던 용역사가 파업을 한 거예요. 그분들이 파업을 해버리니까 맡았던 그 설비 시설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설비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해야 돼, 새벽 근무도 해야 돼 해가지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, 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내가 맡냐. 그리고 지금 윗사람들 다 도망가가지고 결국 이거 내가 하는 건데, 내가 똥 치우는 건데 이게 맞냐? 난 너무 억울해. 왜 주변 사람들, 그러니까 우리 팀 말고 다른 팀들은 왜 내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걸 알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지? 그리고 사람은 또 왜 안 뽑아줘? 온갖 불만이 다 생겼던 시기였어요. 그러다가 그 불만이 너무 심해지니까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갔냐,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거밖에는 답이 없다. 왜냐면 퇴사도 나 퇴사할래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, 야 그거 네가 몇 번 시도해가지고 들어간 데인데 버텨야지, 어떻게든 버텨, 막 이런 얘기들 많았고. 두 번째, 그때 월급이 200 얼마였거든요. 200 초반이었거든요. 그 200만원 초반대 월급을 못 받으면 내가 그 다음 생은 어떻게 하지,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,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퇴사는 내 선택지에 없어.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긴 해야 돼.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, 이거는 죽어서 끝내야 된다. 그러니까 탈출구, 유일한 탈출구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. 이런 생각이 들 때 우연히 출근길에서 그 핸드폰으로 제가 가끔 책을 보거든요. 근데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굉장히 옛날에 사서 이북으로 사서 냈었어요. 근데 그냥 이게 모르겠어요, 뭐 때문에 본진 모르겠는데, 하여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이북을 켜가지고 읽었거든요, 핸드폰에서. 근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총 3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,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, 야 이씨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어 하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. 두 번째, 야 나 이거 안 해 하고 싸워서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사람. 그리고 세 번째, 그걸 묵묵히 극복해내고 그걸 자양분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사람. 이렇게 3명이 있다는 거예요, 3 부류가. 근데 그거 얘기 듣자마자 저는 거짓말 안 치고 뒤통수 누가 세게 빵 때린 것 같은 게, 저는 그냥 무조건 1번이었거든요 불평불만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, 회사는 왜 이렇게 엿 같을까, 막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,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?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해내고
이걸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고 내 성장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?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딱 처음 든 거예요. 내가 너무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러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내 포지션에 온다면 이 사람이 나처럼 힘들어하고 나처럼 고통받고 바보처럼 행동했을까? 오히려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왔으면 이런 상황을 더 게임처럼 여기면서 하나씩 극복해나가고 하는 이런 게임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그 순간에 생각을 바꿨어요. 그 짧은 찰나에 나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삽시간에 바뀌었어요. 그날 출근길이었잖아요. 그 출근한 순간부터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야. 왜냐면 결국에 이 어떤 고난과 역경들 그냥 나를 시험하는 어떤 시험대고 내가 이거 통과하면 나는 더 센 사람이 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이런 고난과 역경이.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하나도 힘들지 않아가지고 그래 다 와 이렇게 해. 그 다음에 사람 뽑아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. 그렇게 제가 그 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 그 파업이 다 끝날 때까지 버티고 직원이 그 다음 하반기 공채가 들어올 때까지 버텨서 결국에는 사람 2명이 더 채용이 되고 파업이 잘 끝난 것까지 버틴 그 다음에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. 결국 퇴사를 하긴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더 좋은 데 붙어가지고. 그러니까 그 마인드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극복을 해가다 보니까 제가 다른 데 원서도 쓸 만큼의 어떤 정신력이 됐던 거예요. 그 여유가 생겼던. 저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돈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, 그러니까 부채라는 개념, 자산이란 개념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의 차이까지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인생책 2번째로 저는 뽑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을 때 뭐 부채나 이 자산의 개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앞부분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를 얘기하는 그 스토리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좀 달게요. 이거 보고 야 이거 한번 사서 읽어야겠다,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번 사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제가 그래도 수수료로 한 4%인가 5%인가 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뿅.